안녕하세요. 조동식입니다. 오늘은 좀 악마의 비즈니스 모델, 중국의 인체 장기 사냥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격월관지 사피오라고 있죠. 사실은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매체가 올해 9월, 10월호에 어떤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노무라 하타루란 분의 이제 기고인데, 이분 좀 보수 농객이고 관련된 책도 몇 권 쓴 분입니다. 이분이 기고로 어떤 기사를 냈냐? 중국 인간 장기 적출의 증거가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견됐다. 이런 이제 내용의 제목의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제 요약해가지고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기사는 시진핑 독재 아래에서 중국,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 민족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아주 가혹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올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루 공항에 수수께끼 같은 통행 표지가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행 표지냐? 이제 사진에 보면은 공항 바닥에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간체 그리고 아랍어 문자로 뭐라고 쓰여 있느냐? 특수 여객, 인체기관 운반 통로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 사진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제 특수 여객이라는 것은 외교관 그리고 공산당 간부, 국빈 대우 외국 인사 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인체기관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사람의 장기, 신체 장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그 통행 표지의 요점은 이곳은 급하게 반출해야 할 이식용, 이식수술용 인간 장기가 통과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순서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표지가 너무 이제 노골적이고 그 크기도 크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가짜다. 합성이다. 뭐냐. 그런 식의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카슈가루 공항에 갔던 일본인이 다시 확실하게 그런 표지판이 존재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와가지고 진짜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났다고 해요. 위구르 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탄압이 굉장히 이제 극심해져가지고 지난해부터는 위구르 자치구 학교에서 위구르어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 코란 교육하는 거 그리고 이슬람식 제사하는 거 모두 지금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원에 출입하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종교, 전통, 문화의 계승에 노골적인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위구르 민족의 어떤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겠다. 지금 중국 정부의 의도는 그런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봄부터는 전체 인민검진이라는 제목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해줬다고 그래요. 무료 건강진단이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이 한 건데 12살부터 65세까지 전체 주민, 위구르 쪽 인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혈액형, DNA 데이터를 검사하고 지문, 눈의 홍채 등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생체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인체 장기 이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뉴욕에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에 집계한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 이렇게 수집된 위구르인의 생체 데이터가 약 1,9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900만 명. 위구르 민족뿐만이 아니라 티베트 그리고 기타 소수 민족 중에서 독립파, 민주화 세력 그리고 반체제 인사, 파룬공 신도 그리고 기독교도 등 중국 공산당의 방침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집단에 소속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미 4천만 명에 달하는 개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위구르인, 티베트인 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세력, 반발하는 세력은 전부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기사는, 사피오 이 기사는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악마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도에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철폐하고 기증자 등록 제도에 의한 자발적인 장기 기증 제도를
완전 이행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나라처럼 자기가 원해서 장기 기증을 할 때만 그걸 이제 장기 이식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뉴욕에 본부를 둔 중국 장기 수탈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2018년판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사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그 중국 그 병원이나 이런 데서 누가 그 장기를 기증했다니 어쩐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아예 장기 기증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료 종사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황GF, 우리나라식 한자로 황결부라고 쓰는데, 황GF 중국 위생부 전 부부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2020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장기 이식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장기 이식 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제치고.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어젠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인체 장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장기 기증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장기의 출처는 공식 기증자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람 장기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인가? 중국에서 장기 이식 수술은 2000년을 고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 한 해 전인 1999년 810 탄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9년 4월에 천진의 810 신도 부당 체포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항의하는 810 회원들이 1만여 명이 중국의 그 베이징 있죠? 중국 수도 베이징의 중난 아이를 둘러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난 아이는 이제 중국 지도부가 이제 그 있는 곳인데, 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둘러싼 사건을 보고 이게 이제 그 810 탄압에 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810 신도는 7천만 명을 넘어서 가지고 중국 공산당원을 넘어설 능가할 정도로 거대화됐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위협을 느낀 요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장쩌민이 810 선멸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전국 각지에서 810 신도 사냥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810, 우리나라 한자식으로 읽으면은 법륜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때 체포된 신자가 최소 100만 명을 넘고 수용소에 격리된 사람도 수십만 명이다.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속된 810 신도들은 전국의 노동교화소 그리고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중국 장기 이식의 원천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좀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중국 의사 중에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만명한 의사가 직접 자신이 그 어떤 행사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 그렇게 증언한 것도 있습니다. 810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잔인하게 적출한 심장, 폐, 간, 신장 등의 장기를 국내외 부유층들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연간 수만에서 수십만 건에 달하며 금액으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의 시장으로, 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기 수탈, 사실은 국가에 의한 살인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그 사형수의 경우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좀 벌어져 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요는 급증하는데 장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재고가 항상 이제 부족한 시점이라는 거죠. 바로 그 앞에서 말한 카슈가르 공항에 등장한 통행표 표지판은 이 장기 수탈의 대상이 이제 과거의 810 신도에서 위구르 민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외국인들도 상당수 이용하는 공항인데, 그 공항 그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바닥에 인체기관이라는 그 표지가 당당하게 쓰여져 있다는 건 중국 이 정권이 인간 장기 수탈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의 본부를 둔 이제 기독교계의 억압 감시단체 차이나 에이드라고 이제 그러죠. 이 단체에 가면은 중국 전국에 1억 2천만 명의 기독교도가 있는데, 이들이 심각하게 공안에 지금 단속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20만 명이 이상이 그 탄압을 받아가지고 3,700명이 구속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인가해주는 교회가 있고 정부 인가 없이 그리고 교회 건물도 없이 일반 가정집에서 그 민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이거 지하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이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신도들이 아주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현재 이러한 가정교회가 대략 2,000개가량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신도는 9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면으로 아주 엄중한 비판을 하는 기독교계의 신흥 종교단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런 교회가 있나 봐요. 이 신도들이 아주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해외로 도망친 사람들만 상당히 사람들이 많고 일본에 최근에 와 있는 신도들도 10배 이상 증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난민화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약 9천만 명의 이 어떤 그 지하교회 그 기독교인들이 파룬군과 위구르 민족에 의해서 제3의 장기 기증자로 지금 타겟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데 중국은 이 악마의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장기 이식 발전 기금회 COTDF라고 그러는데 이 기구가 장기 할당에 관한 합의를 마카오 보건 당국과 체결했습니다. 마카오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중국에서 이 장기를 수입하고 그래서 중국 모델에 의해서 이식 직원, 그나마 이식 수술을 하는 직원을 양성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COTDF는 마카오보다 먼저 이미 홍콩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중국 건명시에서 중국 장기 이식회가 열렸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황지에프 중국위생부 전 부부장은 여기에서 장기 수출을 1:1로 구상의 일환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1:1로 중국의 어떤 것을 확산시키는 건지 단적인 하나의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마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라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표준으로 나아가서 세계 표준으로 넓히려는 아주 끔찍한 미래 청사진을 펼쳐보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인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미국, 중국 간의 인권 전쟁으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인권 담당 커리 유엔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국은 여기에 대한 반응이 또 좀 더 기가 막히죠. 종교를 이용한 내정 간섭을 즉시 중단하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불쾌하다는 반응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 인권에 대한 인도적 문제 그 간섭은 내정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지금 중국의 현재 그 장기 이식 문제는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려온 인권과 민주주의 등 근대화와 인류 문명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시험대,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억 인구, 그리고 이제 거대한 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뭐라 그럴까 힘이 된 거죠. 이런 이제 중국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중국식 가치관을 중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강요하러 드는 이 중국식 이 어떤 세계관에 다른 나라들이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맞닿은 지정학적 조건으로 이 문제를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없지도 않았고요. 이제 우엔춘 사건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끔찍한 사건도 있었죠. 게다가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며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가지고 중국몽이 아니라 중국 악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